지구촌 모두가 크게 하나 될 수 있는 대한사관을 총체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전파하는 대한사랑이 전 세계의 대립과 분열을 넘어 밝은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세계인의 역사문화운동 단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사랑에서는 다음 달 11월 15일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인의 하나 되는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가 한 곳으로 모이고 미래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개천문화 대축제에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강의는 이완용 강사님께서 강의를 시작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광석 회장님 잘 계십니까? 시카고, 뉴욕, 아틀란티스 다 보이시네요. 지금 한국 시간 여기는 이제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지금 이제 주무실 시간인데, 첫 강의가 제가 좀, 제 강의 성격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또 잠 못 자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올해도 이제 미국 가려고 계획은 세워놨는데, 현실이 대단히 어렵네요, 보니까. 지금 해외도 여러 가지 이제 출장 가서 강의할 곳도 많은데 한인들 사이에 지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줌으로라도 또 유튜브로 연결해가지고 전 세계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앞부분은 이제 다른 시간대는 지금 이제 민주평통 중동연합회와 같이 공동 개최를 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까지 이제 우리 교민들이 이 방송을 이렇게 역사 강의를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동 지역은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오늘부터 시작하고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전 세계 우리 한인들 사이에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는 그런 소중한 여러 가지 시간들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제 한중일 역사 전쟁의 현재와 한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제 역사의 틀을 정해봤는데 그동안 이제 역사 강의에 대한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고 지금 역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는지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또 첫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역사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우리 이제 한인들, 해외 교포분들 우리 이렇게 2세, 3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특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 내용을 이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지금 이 시대가 4차 산업시대고 AI 시대인데 역사를 하면 밥 먹여주느냐, 현실적으로. 역사 강의는 대단히 좋다. 들을만하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면서도 현실적으로 과연 역사가 밥을 먹여주느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답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첨성대라는 이제 여러분 다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금속 활자, 그리고 훈민정음이고 처국이, 그리고 이제 천문관측기구, 그리고 첨성대입니다. 이게 참성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머지 여러 가지 이제 역사에 여러분들 유물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유물의 공통점이랄까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 그대로 백성을 위한 거죠. 보면요. 백성. 지식, 과거 이제 훈민정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배경, 금속 활자가 나오는 것은 지식의 공유고, 그죠? 언어를 모든 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별을 관측하는 것은 결국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이 문화가 나옵니다. 우리말로 말한다면 홍익인간을 역사 속에 실현한 그런 이제 역사 문화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면 이런 유적이 있죠, 보면요. 그래서 이런 역사의 우리 홍익인간의 문화를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 과연 우리가 왜 이 시대의 역사를 찾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한류가 지금 전 세계에 몰아치고 있죠. 미국은 여러분들 지금 다이너마이트입니까 보면 이제 노래가 참 제목이 강력하면서도 지금 미국 전체를 흔들고 유튜브 들어가 보면 거의 미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이 노래를 이제 안다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거 이제 대장금이라든지 봉준호 감독의 지금 이제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한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앞에 보시는 이 역사 이규물하고 지금의 이 유물 이게 역사 우리가 지금 한류 방향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결해 보신다면 이런 역사관 대장금이라든지 BTS의 노래라든지 수많은 지금 한류 문화를 이끄는 이런 문화가 과연 어디서 나왔겠느냐 이런 콘텐츠가 그죠?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앞에 봤던 이런 역사 문화 속에서 이런 콘텐츠가 나가지고 전 세계인을 흥분시키고 그들을 이게 이 우리 문화로 이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역사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런 과연 한류를 이끌 수 있는 영화라든지 드라마, 노래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근본의 중요성을 너무나 모릅니다. 근본이 없어도 마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줄 압니다. 아니죠. 수천 년간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바탕 속에서 이런 가치관이 표출돼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어떻습니까? 이끌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들 이 좁은 영토에 뭘 말 그대로 어떻습니까? 다른 큰 대국과 비교해 본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생존 문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본다면 과연 이제 AI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서 나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앞부분에서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역사 문화가 지금 살아나줘야 우리가 말하는 한류의 문화 전 세계를 완전히 한류를 이제 이렇게 뒤덮을 수 있는 그런 문화의 콘텐츠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현실은 대한민국 역사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계속 역사가 이 주변국의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좁혀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명 반도사관에 의해 가지고 거의 한민족 자체의 자긍심 자체를 못 느낄 정도의 역사관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직접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이 좁은 영토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힘을 합칠 수 있는 한류는 과연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냥 지금 삼성 LG처럼 물건을 만들어내는 시대, 이 시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집니다. 결국은 뭐냐?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 우리 한국인이 전 세계를 어떻습니까? 이끌 수 있는 방법, 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콘텐츠 싸움입니다. 지금 한류의 방향성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역사 정신 문화가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문제이죠, 보면요. 자, 여러분, 토인비는 앞으로 21세기 세계가 된다면 한국의 홍익인간 사상이 되어야 된다. 교류교 신부님은 한국 민족이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의 지도 사상이다. 이런 말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들어왔습니다. 과연 한국인 8,500만 한국인 중에 홍익인간, 이분들이 극찬한 홍익인간의 이념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홍익인간을 부르짖고 역사를 부르짖으면 일명 국뽕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국뽕, 환빠, 유사사기라고 공격을 합니다. 누가? 한국인이 공격을 하는, 일본이라든 중국인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홍익인간을 부르짖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본면목을 드러내면 유사사기라고 공격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런 바탕 속에서 한류는 앞으로 지속되겠습니까? 결국은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왜? 우리 스스로의 주체심,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역사 문화를 지금 통제를 해가지고 그런 역사관이 못 나오게끔 통제를 하는 대한민국의 나라가 되었는데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주변국 중국과 일본은 대단히 아마 안심을 하겠죠. 왜? 한국의 국내 분위기를 하나를 지금 놓치지 않고 캐치하면서 어떻습니까? 자기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들 조수왕 선생 아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든 뒤에 주체적인 인물이죠. 이분이 선언한
삼균제도,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입니다. 그 삼균제도에 균등이라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고 민족과 민족이 평등하고 국가와 국가가 평등한다면 반드시 어때요? 밑에 있는 것처럼 사회 일가, 세계 일원, 세계 일가가 실현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일본의 침탈에 의해가지고 뺏기는데도 어때요? 임시정부를 열어서 이런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은 뭐냐? 사람과 민족과 국가를 어떻게 아우러 가지고 다 균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가 하나로 되는 하나의 가족이 되는 이 문화, 이것이 어느 면에서 보면 호기 인간의 마지막 점이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언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참 중요한 가치, 이런 것이 있는데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는 이런 내용 자체를 배우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국인의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올바른 역사 부분이죠. 이 올바른 역사 속에서 호기인간 세상으로 만드는 콘텐츠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한류의 방향성인데, 지금 BTS라든지 수많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사는 외국인들 1억 한류 팬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로 접근하느냐? 저렇게 좋은, 우리에게 맞는 저런 문화를 가진 한국의 역사를 알고 싶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배운 한국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 고대부터 근대까지 식민지 국가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고대도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였고, 근대도 어떻습니까? 일본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그 덕분에 한국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것이 지금 한국사 교재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결국은 한국과 더불어 지금 역사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역사전쟁, 미래를 위한 역사전쟁,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중국 입장에서도 일본 입장에서도 생존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지금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 현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의 마무리된 동북공정 아시죠? 아마 해외 우리 교포분 중에 동북공정에 대해서 정보를 아신 분들은 대부분 중국이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발해 역사 정도를 말 그대로 자기들 역사로 아니면 자기들의 하등의 나라의 국사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북공정의 실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왜 중국이 인민을 먹여 살리기도 바쁜데 수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건드리겠습니까?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그 돈 가지고 민족을 먹여 살린다면 더 좋을 건데 왜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주변국인 한국의 역사, 또 다른 주변국의 민족의 역사를 건드리면서 자기들 역사로 이렇게 만들어 갈까요? 그 중에 동북공정의 결과물이 여러분들 보시는 이 책자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단순히 중국이 우리나라 고구려 발해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자기들 밑의 역사, 지방의 역사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자체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발해, 부여 모든 역사가 요번에 중국의 역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고조선 역사도 지금 뭐라고 가르치느냐? 말 그대로 기자조선, 이만조선을 이야기하면서 중국은 바로 중국의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라고 지금 중국 인민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고조선도 어때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당군을 부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마음 놓고 기자조선을 들이대면서 기자가 뭐냐? 주나라에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고조선은 주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지금은 역사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발해까지, 여러분들 발해까지 중국사로 들어갔어요. 신기하죠? 왜? 여러분들이 배운 백제의 역사는 한반도 남부 쪽에 있는 그것이 발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백제의 역사를 자기들 역사로 가져갔을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당연히 백제는 한반도 중부 지역에 있던 나라라고 배웠는데 왜 중국이 백제를 자기들 역사로 돌리냐 말이죠. 말 그대로 우리 한국인들이 배우지 못한 백제의 역사가 중국 책에는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시발점, 백제가 나중에 융성할 때 어디까지 진출했는지 그 역사가는 어때요? 한국의 국사책에는 없고 중국의 역사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바탕으로 중국은 이번에 백제사까지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이것이 동북공정의 지금 결론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들 작품 보시면 만리장성을 최대한 늘리는 작전까지 갔습니다. 여기 있는 만리장성을 요만큼 늘렸다가 요것도 불안해가지고 어때? 지금은 요까지 무단장까지 만리장성을 늘려가지고 결국은 만리장성 안의 역사는 뭐냐? 과거부터 중화 자기들 역사관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던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논리로서 이번에 동북공정을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역사책 입장에서는 한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인 조선족의 역사입니다. 조선족이 중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조선족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도 결국은 중국사라는 논리로 가져갔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목적이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만리장성 방향이 지금 어디까지? 공식적인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도집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만리장성이 지금 북한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셔가지고 해외 서점에 가셔가지고 우리나라 고조선 역사라든지 중국의 상고 역사 지도집을 본다면 반드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만리장성이 황해도까지 중국의 황해도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리장성이 언제 우리나라 북한 지역까지 들어왔습니까? 들어온 적이 없죠.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끌어들인 인물이 우리나라 역사학자입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우리 역사학계의 대두. 그 양반이 뭘 했느냐? 만리장성이 방향성을 황해도에 있는 황해도 수성에이라는 그런 용어까지 다 들이대면서 거기까지 이렇게 지명을 끌어들입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말 그대로 그냥 장난처럼 돼요. 아무 제약 없이 만리장성을 북한까지 그릴 수 있는 배경을 마련했습니다. 누구 덕분에? 한국의 역사학자, 우리 역사, 대한민국 역사의 틀을 잡았던 인물 누구신지 아시죠? 이병도 씨. 그분에 의해 가지고 만리장성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공식 지도집은 만리장성은 지금은 뭐다? 한반도 북쪽까지 아예 모든 인터넷 지도가 이제 도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원래 여러분들 이 만리장성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만리장성은 지금 중국에 가서 보시는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이 아닙니다. 이 장성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 명나라에서 만든 장성입니다. 명나라에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산해강까지 쌓아가지고 만든 장성인데 워낙 저것이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이라고 홍보를 하는 바람에 그냥 전 세계에 떼요. 저것이 만리장성으로 소문이 나버렸습니다. 진시황은 저까지 만리장성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큰 규모도 아니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전 세계에 공식화 되어버렸고 한국의 역사에도 돼. 한국인들도 돼요. 저것이 마치 진시황의 만리장성인 것처럼 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여러분들 여착색을 들여다본다면 명나라 기록을 본다면 저 장성은 명나라에서 쌓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를 바로잡아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연나라 장성까지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리장성을 연나라 장성으로 연결합니다. 중국에서는. 원래는 만리장성은 지금 아무리 명나라에 쌓았다 하더라도 요까지죠. 요까지가 말 그대로 명나라 장성, 진시황 장성까지 인정해준다 하더라도 여기가 만리장성인데 지금 어때요? 요만큼. 연나라가 요까지 들어왔다.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연나라가 요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중국 학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지명을 가지고 어디까지? 우리나라 양평이라든지 양평 순대국집 아시죠? 보면요. 그 양평, 여기 있는 양평은 지금 어때요? 한국의 저쪽에 양평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어들이면서 요까지를 지금 어떻습니까? 쭉 지금 한반도 안쪽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연나라 장성을 여기까지 끌어들인 인물도 누구다? 중국의 학자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연나라 장성을 이만큼 끌어들였습니다. 중국은 마음 놓고 이제 저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나라 지도 보십시오. 한사군이 여기 있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여기에 한사군이 있었고 다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은 또 돼. 아무런 저항 없이 중국의 한나라 영토가 한반도 북쪽이라는 지도를 지금 전 세계에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왜 저 지도가 잘못됐다고 한 사람도 나서서 중국에 항의하지 않았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 학자들이 한사군이 여기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어때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못했습니다. 실제로 한사군이 여러분들 설치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사군을 한무제가 설치한 목적은 뭐냐면 여기 보시죠. 경제적인 문제, 뭐 나라 자기들 쉽게 말하면 어때요? 하나의 영역을 만들어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는 문제, 이득이 있느냐 또 어때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문제하고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한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할 목적은 경제적인 문제 또 어때요? 만주 지역의 좋은 말을 얻기 위해서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가장 값싸고 많은 먹거리 그것이 있는 지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여기는 중국 한나라고 이쪽 지역이 그 시대 때 가장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말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사군을 원래 여기에 설치했는데 누가요? 한국 역사학자들이 나서 가지고 여기에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중국이 저 머나먼 요까지 설치해가지고 여기 한사군을 한나라가 요까지 어떻습니까? 연결해가지고 뭐 무역의 코드를 만든다. 경제적 논리에서 본다면 바보들이 할 짓입니다. 그죠? 중국 한나라 입장에서는 여기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죠. 여기서 떼요. 수많은 자원을 만들어서 한나라에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사군을 설치했는데 어때요?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나서가지고 한사군이 여기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런 역사가 맞느냐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 그러면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없는 걸 만들었느냐? 여러분들 없는 걸 만들었습니다. 사실 한사군이 한국의 한반도에 있다고 하는 역사책은 중국의 역사책에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중국의 모든 역사를 뒤져도 한사군이 한국의 지금의 한반도의 평양에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직 어디 기록에? 한국의 역사책에만 나옵니다. 물론 그 한국의 역사책의 바탕은 어때요? 조선 총독부가 만든 역사책입니다. 자, 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만리장성을 끌어들이고 연나라 장성을 끌어들이고 한사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인 것이 중국의 역사책에는 없는 내용인데 누가 만들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이 주장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중국은 어때요? 말 그대로 이 논리를 한국에서 주장해주는 덕분으로 이번에 동북공정이 근거가 돼가지고 어때요? 한반도 북쪽을 뭘 하느냐면 여러분들 뭘 하느냐? 중국의 고대 영토 뒤에 볼까요? 자, 중국이 어디까지 나섰냐? 자, 한나라 한무제가 끝나고 나는데 한사군이 끝나고 나는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섰다?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가 어떻습니까? 여기를 차지하면서 여기가 어때요? 조조의 위나라가 한반도 북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나라 조조의 후손들을 살았던 위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들어왔다는 삼국지 읽어봤습니까? 그런 삼국지 없죠? 아무리 삼국지 천번만번 읽어도 조조의 위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 북쪽까지 왔다는 기록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지도를 그렸고 문제는 뭐냐? 이 지도를 한국에서 또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지고 중국의 진나라 아시죠? 이 진시황의 진이 아니라 이 진자입니다. 이 진나라가 또 이 영토를 차지하면서 한반도 북쪽은 어때요? 한나라, 위나라, 진나라 결국은 뭐냐? 한국의 역사의 북부 지역은 이 한반도의 북한 지역은 원래부터 수백 년간 어때요? 중국의 식민지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 논리로 지금의 중국의 역사집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보면 어때요? 어디까지 지금 이게 도발했느냐? 여러분들 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발해서. 그냥 우리 역사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도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주 멕시코 제외의 한국문화원에 발해 지도가 열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해 지도가 요거예요. 발해는 초기 어디까지 진출했는지 압니까? 만리장성이 있는 산해강까지 진출했습니다. 이 역사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못된 게 뭐예요 보면요. 요쪽 지역하고 요쪽 지역은 원래 어때요? 우리가 역사를 다시 완전히 이번에 뒤집어 써야 될 것이 통일신라의 영역이 원래 요까지였습니다. 요까지예요. 요까지. 지금 통일신라도 완전히 조작돼 버렸고요. 발해도 완전히 조작됐습니다. 어디에? 한국 내부 자체에서 어때요? 역사가 조작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은 뭐냐? 그냥 말 그대로 한국에서 주장해주는 덕분으로 요 영토까지 어때요? 요번에 발해사에서 빼가지고 이것이 원래 중국 영토라고 아예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해는 어디까지요? 원래 산해관까지 만리장성까지 그려줘야 됩니다.
왜? 거기에 발에 유물이 나옵니다. 유적이 나오는데 왜 부정합니까?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참, 고대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너무 어때요? 지금 이제 중국이 이게 속도를 많이 내는 이유가 결국 이제 미래에 대한 포석인데 보면요. 이런 전략으로서 완전히 한국사 전체가 어때요? 고대사 전체가 중국사로 넘어가는 배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리랑, 판소리, 가야금, 검은고, 혼례식, 판소리 아무리 열심히 부르면 뭐합니까? 중국은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습니다. 한국은 열심히 판소리 부리고 혼례곡, 검은고 치고 있죠. 역사를 안 배우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뺏긴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아리랑이 등재되고 판소리 모든 것이 등재되면 어때요? 그건 우리 게 아닙니다. 우선 선점을 못 했기 때문에 뺏겨야 되잖아요. 지금은 중국은 이 작업까지 다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금 타는 분들, 판소리 하는 분들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때요? 그것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면 뭐다? 앞으로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소개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이걸 알고 역사의 소중함을 알고 좀 많이 참여를 역사 문화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목적은 여러분 아시죠? 바로 1대1로입니다. 보면 왜 여기서 여기까지 물론 지금 한국하고 연결되어 있죠. 보면요. 왜 이런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나가 1대1로를 만드느냐. 이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문화의 전파로 되면서 결국은 자기들의 꿈인 중화를 이루겠다는 그런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중국은 큰 계획을 가지고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독도 문제, 독도는 이제 전에 제가 강의 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독도를 가지고 더 이상 한국하고 이제 티격태격 안 합니다. 왜? 그동안 티격태격 했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일본은 아예 이제 독도를 교과서로 아예 만들어가지고 아동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의 영토라고 지금은 교과 교육이 들어갔습니다. 결국은 한국과 일본과의 게임은 무엇으로 판결이 나겠습니까? 시간으로 판결 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정신 못 차리고 역사의 소중함을 모르고 국뽕, 한파, 유사사학을 외친다면 어때요? 결국 앞으로 앞세대에서는 뭐냐? 독도도 일본 영토로 그냥 다 인식될 것이고 일본 영토로 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역사에서는 미리 시험까지 나오죠. 시험까지 나가지고 독도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정답이. 자, 이런 시험지까지 출연해가지고 지금 일본은 뭐냐? 미래를 위한 포석을 완전히 깔고 있고요. 지금은 한 발 더 나서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임나 일본부를 역사의 정사로서 이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임나 일본부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 국가에 때 초기 시대 때 그 쭉 역사가 우리나라가 삼국 그럼 가야까지 만들어지는데 그때 자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한반도 남쪽 원래는 뭐는 어때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는 어때요?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삼았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의 외한테 조공을 바쳤다. 신하가 되었다. 이것이 임나 일본부인데 다 인정 안 하죠. 국민들은 인정 안 하는데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는 정사로 들어갔고 한국의 역사를 가르치는 가야사 임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이번에 가야 박물관 전시회를 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걸려가지고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들이 잘못 해놨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야사까지 이번에 어때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것이 임나돼가지고 이쪽이 원래부터 뭐다? 일본의 고대 식민지 땅이었다는 것을 이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 지역을 중국의 고대 영토로 표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반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군사권을 앞으로 유사시에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입장에서는 선점해야 될 것이 한반도 남쪽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뭐냐?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해가지고 한반도 남쪽은 원래 일본의 고대 식민지 땅이라는 임나 일본부를 이제 정사로 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언론을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일본이 임나 일본부를 표기한 지가 포기한 지가 오래되었다. 일본 내부에서는 임나 일본부를 거론하지도 않는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 코로나 폴르면 일본에 가보십시오. 일본의 신사라든지 일본의 서점을 가보시면 모든 책이 임나 일본부가 이제 정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한테 어때요? 거짓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임나 일본부를 이제 거론도 하지 않는다. 포기했다고. 뭘 포기를 해?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정사로서 일본의 신사에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국민을 가지고 우롱을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의 지금 일부 사학계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중국과 일본이 어때요? 임나라든지 이 영토를 가지고 계속 끌고 늘어지느냐? 바로 국경선 문제입니다. 고대 국경선을 가지고 결국은 뭐냐? 국경선은 국토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반도 유사시에 뭔가 유사시 사건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중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한반도 북쪽을 자기들 영토로 점유를 해야 되고 일본은 뭐다? 한반도 남쪽을 점유할 수 있는 역사 논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열심히 했대요.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자기들 역사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실체를 모르고 있고 그냥 넋놓고 있죠. 행복하면 되지. 돈 많이 벌면 되지. 국가가 뭐가 필요 있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관입니다. 자, 우리 현실이 우리 교포사에서 이런 대한민국 현실을 본다면 천문화 너무 충격적일 거예요. 왜? 해외 사시면서 한국, 대한민국만 들어도 감동받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내 조국, 내 민족 뭐 이러면서 이 역사관에 대해서 뭐 역사를 안 가르치더라도 해외에 있는 우리 교포들은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다? 역사도 필요 없다. 꼭 내가 한국인이고 대한민국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해외에 나가가지고 돈 많이 벌 스펙 싸가지고 해외 나가서 돈 많이 벌고 행복하면 되지. 꼭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런 사람이 국민이 되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관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 이런 걸 보신다면 우리 이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본다면 우리 한국의 역사 어떻게 대항하는지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내용을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줌이라든지 유튜브에 많이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충격받으셔가지고 또 역분을 토하셔가지고 아 내가 온라인에 우리 역사에 대해서 뭘 한마디를 적겠다. 한인 사이에 글을 좀 올리겠다. 적어보십시오. 바로 뭐가 반응이 나옵니까?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럽니다. 역사학 박사는 오직 우리밖에 없다. 나머지 국민들이 쓰는 역사는 전부 다 유사사학이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오직 역사학 박사는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학과를 나온 우리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때요? 역사를 논하는 것은 뭐다? 저건 다 국뽕이고 유사사기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현실이고요. 자, 우리나라 교원대 모 교수는 EBS까지 출연해가지고 뭐라느냐? 우리 역사에 대해서 뭐냐면 당군은 신화다. 홍산문화, 당군 조선 이전에 어때요? 있었던 그 홍산문화, 만주 쪽의 홍산문화는 우리 게 아니다. 그런 것도 없었다. 당군은 다 신화다. 이게 EBS 나와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국민 학생들이 다 보는 방송에 우리나라 학자라는 사람이 나가지고 우리 역사 상고사를 부정한 건데 그럼 뭐에 보면요 당군을 부정하면 어떻게 돼요?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주체적으로 역사를 국가를 세운 적이 없고 중국 사람 기자, 중국 사람 이만, 중국의 한사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고대사를 이끌었다. 이 양반들 주장이에요. 이렇게 떳떳하게 나와서 강의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또 뭐냐? 당군을 이야기하면 뭐라 합니까? 당군은 유사사이비 역사다. 한길의 20일 잡지였대요. 편집장이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몇 번을 냅니다. 편집장이. 이 양반은 당군 할아버지고 왼수가 졌는가 봐요. 왼수가 졌는지 당군만 하면 어때? 이야기하면 거푸물고 다 유사사이비라고. 지금 여러분들 고조선에 대한 유적이 없다고요? 아마 그렇게 지금 또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앞에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고조선 지금 중국에 보면 영토의 어느 지역이냐면 하가점 하청 지역이라는 홍산문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발굴한 인물이 여러분들 앞 화면에 봤던 복기대 교수입니다. 인하대. 제 양반이 직접 어때요? 발굴하면서 거기 참여한 인물인데 결론이 뭐냐? 저분이 하는 말이 거기에 하가점 하청에 뭐가 나온다? 국가급 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 때. 그러면 그 시대 때 어떤 나라가 있었느냐? 그 시대에 있을 수 있는 나라는 고조선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 학계에서도 고조선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문제는 뭐냐? 중국 학계에서도 하가점 하청을 발굴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문화가 아니라 한국 쪽 문화다. 이거는 연결된다면 한국의 고조선 문화이다. 4,000년 전에 있었다. 이렇게 중국 학자들이 언급하는데 누가 결사반대한다? 앞에 있는 이런 학자들이 나가왔대요. 당군 조선 없었다. 4,000년 전에.
하가점 하청의 유물은 당군 조선의 유물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데 올해는 더 크게 발굴할 거라고 중국에서 발굴 계획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옆에 나라에서 옆에 국가에서 당군 조선에 대한 유물을 발굴해가지고 인정시켜주는 그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정작 한국의 역사학자는 입에서 나가지고 당군은 다 거짓말이다, 신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사사학이라고.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교육에서 당군은 신화라고 배웠죠. 지금 신화가 아닙니다. 유물 다 발굴됐습니다. 유적 다 나왔습니다. 중국에 여러분들 논문 들어가셔가지고 하가점 하청 논문을 찾아보십시오. 그게 고조선 지역입니다. 요서 지역 옛날에. 다 유물 다 보고서 다 나와 있습니다. 왜 고고학이 증명하는데 우리나라 사학자들이 부정을 할까요? 자, 이거는 보시면 최근에 어디까지 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강개토항 비도 뻥이라고 이제 주장합니다. 누가? 중국에서 주장해주고 일본에서 주장한다면 이해를 해요. 왜? 국가의 자기들 민족과의 타산 여러 가지 이익 문제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데, 자, 강개토항 비문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출내합니다. 최근에 누가? 이런 양반들 나가 최근에 박사학위 받은 그리고 교수직에 앉은 학자들이 나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나가지고 강개토항 비문은 뭐다? 뻥이다. 자, 고구려인들도 그냥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구려 사람들이 거짓말을 쳐가지고 강개토항 비문을 썼답니다. 누가? 우리나라 학자가. 참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런 양반들이 최근에 교수직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 모 대학 교수로 지금 앉아 있습니다. 국사학과 교수로서. 그러면서 또 TV에 출연해가지고 또 주장합니다. 강개토항 비문은 뻥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개토항 비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개토항 비문을 유튜브 들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다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강개토항 비문에는 알리지 않은 진짜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강개토항 비문이 일본 놈 속되면 조선 총독부에서 임나를 이용하는 그 부분만 상했다고 대부분 강개토항 비문 생각하면 임나 일본부 생각합니다. 일본 놈이 저걸 가지고 옛날에 조작했다, 써먹었다 하는데 그거는 일부고요. 뭐가 들어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개토항 비문에는 고구려의 전신인 기원인 해모수가 세운 북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북부에 안 배웠죠? 강개토항 비문에는 고구려 고조몽의 뿌리가 북부에서 나왔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기록이 강개토항 비문에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강개토 태왕이 일본 열도까지 완전히 어때요? 점령했다는 기록이 강개토항 비문에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 처음 듣죠? 강개토항 비문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비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용을 모릅니다. 또 뭐가 나오느냐? 폐수의 위치가 나옵니다. 자,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하면 고구려는 저 북쪽에서 내려와가지고 백제하고 저 남부 지역에서 만나가 싸운 줄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강개토항 비문에 보면 고구려하고 백제가 어디서 전쟁이 붙었다? 요동 지역에서 전쟁이 붙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동 지역에서. 그럼 뭐냐? 백제가 어때요? 한반도 뿐만 아니라 요동까지 다 진출했다고 강개토항 비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연구 안 합니다. 절대로 발표 안 합니다. 왜? 우리가 배운 국사책에는 이런 내용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이 강개토항 비문에 있고 또 뭐가 있냐?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대륙 백제가 한반도 북쪽, 이렇게 남쪽뿐만 아니라 돼요. 중국까지 걸쳐 있다는 그것을 언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이 강개토항 비문에 들어있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나라 젊은 학자들 이제 30대 박사학위 받은 애들이 교수가 되면서 요 내용을 뻥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 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노가 치밀을 겁니다. 앞에 고구려 비가 뻥이라고 주장한 그 양반은 박사학위가 고구려 역사예요. 고구려 학위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양반인데 고구려 현지도 안 갔어. 인터넷 가지고 어때요? 구글 가지고 검색해가지고 박사학위 딴 사람입니다. 현장을 안 가봤어. 그때 박사학위 받아가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거 뻥이래요. 강개토항 비문이. 강개토항 비문에 이런 진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모르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시 오늘 강개토항 비문에 대해서 그동안 번역한 사람들 잘 읽어보시죠. 요거 다 나옵니다. 아 진짜 이게 있구나 그 기록이. 어떻게 우리는 고구려 백제가 날마다 한반도에서 싸웠다고 배웠는데 어떻게 요동에서 싸워. 요동에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원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 단계 보겠습니다. 자, 미국 의회에서 한국의 역사학기가 이렇게 가는 걸 보고 걱정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 상원의원에서 한국의 역사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정부한테, 교육부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결과물을 좀 달라고 날아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요겁니다. 미 상원 의원 보고서를 해가지고 한반도 여기 나오죠. 앞으로 한반도 China's impact on the Korean Peninsula. 이제 한반도에 어떻습니까? 유니피케이션. 통일이 될 때, 한반도의 통일이 될 때 앞으로 어때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미 상원의회에서 뭘 캐치를 했느냐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한반도 북쪽을 중국 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때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한국의 공식 입장을 우리한테 답변해 달라 가지고 이 보고서가 쭉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작돼 가지고 모 역사재단하고 어때요? 해가지고 다 제작을 해가지고 미의회 상원 보고서가 날아갑니다. 미국에서 저걸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왜? 미국은 걱정을 해가지고 중국이 동북공정해가지고 한반도 북쪽을 자기들 영토로 주장하는데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한국이 정식 입장을 말하면 우리가 크게 대응해가지고 중국하고 역사 논리를 해간다는 그런 논리로 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정작 한국에서 제작된 보고서는 뭐냐? 요것도 그냥 넘어갔으면 들통이 안 났는데 국회에서 들통이 났습니다. 국회에서 들통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국회가 박학 뒤집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짧게 내용 들어가 보면 자, 이 지도입니다. 자, 뭐냐면 이 지도를 본다면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나오냐? 고조선은 한반도 북쪽만 고조선이고 한반도 남쪽은 고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어때 보면요,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 역사에 어때요? 나라가 건설 안 됐다고 일본이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사군이 북쪽에 있었다는 거 그대로 그려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나라에서 보고서 미 상원에 보고서 낸 것은 뭐냐면 결론이 중국의 주장이 맞습니다라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반도 고대 영토는 누구의 영토? 중국의 고대 영토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때요? 지금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한반도 북쪽을 자기들 고대 영토로 주장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서 우리나라에서 동북아 역사 대장하고 우리나라의 교육부 그 시대 때 그때 이름으로 미국에 직접 보고서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이 내용이 결통이 나가지고 발칵 뒤집혔는데 문제는 뭐냐? 요거는 언어에서 보면 여러분들 역사를 아신다면 요거는 매국 지도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지도입니다. 어떻게 미국까지 보내는 보고서에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지 일본에서 주장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맞다고 주장해 보냅니까? 나라 팔아먹은 지도입니다. 그 보고서가 미국에 날아갔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국회에 결통이 나가지고 발칵 뒤집히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만든 사람들 해체시켜야 되죠. 다 제가 뒤에 알아보니까 정보를 알아보니까 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미국에 보낸 분들은 지금 어때요? 일명 영전을 해가지고 대학교 교수로 가 있다고 합니다. 영전을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것이 카트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잘 돼가지고 지금 그분의 신원까지는 못 밝히겠지만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47억 동북아 지도 여러분,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전에서 우리 국민돈 47억을 모아가지고 동북아 역사 지도를 그리는데 거기에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갑니까 이게? 바로 위나라 지도입니다. 아까 보셨죠? 중국의 정부에서 직접 이렇게 공인해가지고 그린 담기항의 역사 지도집에 나온 지도가 똑같이 한국의 47억 국민들이 돈 내가지고 만든 지도에 그대로 나가지고 여기까지가 뭐다? 한반도 북쪽이 조조의 그 위나라가 통치했던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 지도를 그렸습니다. 요것도 그냥 넘어가면 우리 국민들이 몰랐는데 또 국회에서 들통났습니다. 발칵 뒤집혀가지고 저 역사 지도 폐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역사재단의 이사장이 와서 첫 인터뷰가 뭔지 아십니까? 저 역사 지도집을 폐기시킨 사람은 유사사학자들이 저 지도를 폐기시켰기 때문에 나는 다시 내 임기 내에 이 지도를 복원할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사 검색해 보시죠. 지금의 이사장이 인터뷰한 기사가 여러분들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이걸 다시 그릴 거래요. 유사사학자들이 이걸 막았다고 자기가 나서가지고 임기 내에 이 지도를 다시 그린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중국 사람입니까? 지금? 어? 자,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실이고요.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의 하버드 얼마나 명문이죠. 우리나라 역사학에서 또 장난을 쳤습니다. 하버드대 한국학 연구소를 10억을 주가지고 설치해가지고 뭘 했느냐? 우리 측에서 여기 측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일명 그쪽 외국에 시키면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죠. 이 양반을 배치를 시켜가지고
책을 한 권 냈는데 뭐냐 내용이 하버드대 공동 명의로 내가지고 한반도 북쪽에 평양이 있었다는 그 역사 자료집을 하버드대 명의로 내려고 하다가 또 들켰습니다. 하버드대 입장에서 뭐냐 우리는 공식적으로 저거 한 거 없다. 단지 뭐다 10억을 준다길래 한국학 연구에 대해서 10억 받았는데 명목이 뭐다 결론은 10억을 줘놔놓고 한 것이 뭐냐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평양에 한 사군이 있더라고. 그 책을 내다가 들통나가서 저 책도 폐기됐습니다. 근데 이 책은 조선 총독부가 1930년 낸 낭낭이라는 책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들. 예, 참 우리 여러분들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객관적이다, 실정사기다, 그거는 옛날 소리입니다. 지금은 한중일 역사전쟁 속에서 내가 중국에 붙을 것인지 일본에 붙을 것인지 지금 역사학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역사를 논리를 응원해 줄 것인지 지금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국의 역사 지도에 또 새로운 지도가 출연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자, 미상은 의회 뭡니까? 한반도 북쪽만이 고조선이라는 거. 그게 지금 2020년 한국 교과서에 그대로 그려져 가지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색깔이 틀립니다. 다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이족도 우리는 동이족이 아니라고 지금 이제 결론을 지어가지고 동이족의 역사도 지금 없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뭐냐? 이 지도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한국의 역사 지도책에 보면 전부 다 북쪽만이 고조선이라고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반도 남쪽에 여기서 태어나신 우리 교포분들은 당군의 자손 아닙니다. 당군의 자손 아니니까 앞으로 당군 말고 다른 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가 중국에, 한국의 유튜브 들어가 보시고 또 어때요? 구글을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누가까지 이제 중국하고 일본인들이 가세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지도를 한국 사람이 올린 것처럼 마치 도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무섭습니다. 자, 이런 과정까지 들어갔고요. 자, 이런 것이 어때요? 우리 한국인이 올린 게 아니라 한국의 온라인 사이트에 중국하고 일본인들이 와서 올리는 사진입니다. 자기들 논리 그대로 지도집을 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독도 바로 알기 책 동보 익스전에서 냈습니다.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우리나라 고려 역사도 이만큼 조작됐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래 고려 영토는 요건데 여기까지 조작해가지고 지금 한국사는 그리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야도 어때요? 가야도 다 부정합니다. 지금 이번에 가야 국립박물관에서 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회하면서 어떻게 돼버린지 아십니까? 김씨, 김혜여 씨는 다 유사사고로 밝혀져가지고 가짜성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전시회하면서 가야 건국사를 다 부정해버리고 여기다 뭐랬느냐? 임나일본부에 일본 서기에 임나일본부 표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것이 국정감사에 걸리는데 끝까지 자기들은 오리발 내밀고 우리는 그런 것 없다고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자, 현실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야도 이제 일본사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에 이런 문제는 한민족의 대한민국 영토 문제하고 앞으로 직결될 건데요. 과연 우리는 여기에 대비책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한국 사학계에 이렇게 속수무책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선 총독부에서 1910년부터 한국의 역사책을 완전히 이름까지 딱 바뀌면서 이 책을 다 수거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어때요? 볼까요? 자, 이 책을 보시면 1920년부터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찾아낸 것이 요겁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조선사를 만들면서 조선의 역사가 왜곡된 것이 아니라 1920년부터 우리나라 아동들한테 어떤 역사를 가르쳤느냐? 아까 중국의 동북공정 내용 똑같은 역사를 1920년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금 2020년입니다. 근 100년 동안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웠던 국사책이 어디에 있다? 1920년 조선 총독부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책을 연구를 했다고요. 실정사고로 연구했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들어가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국사가 여기에 1920년 심상수학 국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일본이 우리나라 실정사고로 역사 바로잡은 적 없고 원래 조선을 침략하면서부터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1920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심상수학 국사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나중에 검색을 해보시고요. 자, 이 교육을 1920년부터 교육했다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근 100년 동안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내용입니다. 자, 당군 부정하고 기자조선, 임한조선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에 그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선 사람들을 교육시키라고 아예 교육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역사를 가르칠 때마다 한반도 북쪽은 기자, 임한, 한사군으로 가르쳐라. 지침이 요래 돼 있어요. 당군을 부정하고 당군이 없어서 증명할 게 없어서 당군 조선이 부정된 게 아니라 일본의 역사책에 여기에 보면 자기들이 교수 지침에 이렇게 가르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대로 나오죠, 보면요. 한사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나오냐? 자, 우리나라 역사책에 뭐냐? 30년 자료입니다. 3일이라는 말, 배달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출판 불가고 책 자체를 못 내겠습니다.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뭐냐? 배달민족이라는 걸 알면서도 배달민족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짜장면 배달, 택배, 배달민족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일제시대 대일항쟁기까지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배달민족이라 썼는데 1930년 자료 1928년 경성지방법원 문서를 보니까 뭐다? 일본이 직접 나서가지고 3일이란 말, 배달이란 말 자체를 못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내용이 책에 들어있다 책을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배달이란 자체를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이런 내용이 역사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 보실 때 만주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거 출판 불가 떨어졌습니다. 만주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 결국은 한국의 역사관은 뭐다? 여기에 갇힌 역사관이죠. 옛날부터 뭐다? 이쪽에 여기만 갇히가 나무나 찌그럭찌그럭 하다가 나중에 당파로 망한 나라가 조선이다. 요게 일본이 만든 역사, 우리 조선사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과연 우리 역사책이 없었느냐? 조선시대 때. 여러분 오늘 충격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일본이 들어올 때, 조선을 침략할 때 우리나라는 우리 역사책이 없다고 가르쳐요. 역사책이 없었기 때문에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실정사고로 우리나라 역사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705년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기록이 다 그대로 나온 게 다 있고 보면요. 자, 1895년 조선학국 국사교과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말합니다. 당군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습니다. 당군이 구이족을 통일해가지고 고조선을 건국했고, 당군이 뭘 가르쳤다? 고조선 사람들을 전부 다 머리를 닦게 만들었다. 편발개술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그때 홍수가 졌는데 홍수의 책임자가 평원이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춘천에 있다, 비석이 있다. 이거는 매월당 김시설이 또 언급을 했다. 이런 기록이 1895년 우리나라 조선학국 국사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웠던 국사책의 당군하고 비교를 해봐요. 1895년에는 당군이 살아있었습니다. 직접 어때요? 한국 사람이 머리 닦는 거, 그걸 편발개수를 하는데 그걸 당군이 가르쳤다는 기록까지 나와 있는 교과서가 그 시대 때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거 싹 무시하고 어때요? 조선총독부에서 1920년 자기들이 만들어 온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실정사기래요. 증명된 사기라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독립운동사가 밝혀지면서 여러분들 한국 독립당이라든지 보면 여기를 어때? 우리나라 역사가 한국 배달 조선 해가지고 한 차례도 단일 일이 없었다고 이렇게 역사책이 기록된 이런 자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굴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1942년 우리 역사의 출발은 황국부터 해가지고 어때요? 저 대한민국까지 전 국가 인격을 보존하였다고 이렇게 3.1절 선언문까지 발굴되었습니다. 독립운동했던 임시정부 사람들은 어때요?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고를 인정 안 했던 거예요. 다 거짓말이다. 그러나 주변국에서 때 중국하고 일본이 만든 역사를 돌리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 받아들이면 안 되고, 원래 우리 역사대로 어때요? 한국 배달 조선 해가지고 나중에 대한민국까지 어때요? 이것이 우리 역사라고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3.1절 선언문을 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도 우리 역사,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책은 이거 한 줄도 안 들어가고 기자조선, 이만조선, 한사군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국사는 대한민국을 만든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이 가진 역사관이 아닙니다. 누가 만든 조선 총독부가 가진 역사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짜 역사인 것처럼.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신짜오 선생, 당군이 세 개의 나라였다는 거 가르쳤죠, 보면요. 3조선. 정의보 선생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기자조선, 이만조선 다 가짜다. 다 정의보 선생 다 가르쳤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가르친 역사가 지금 왜 대한민국 역사책에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 현실이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 이분 어때요? 당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신 분입니다. 흥사단까지 만들어가야 돼요. 당군 조선에 대해서 너무너무 강조하신 분이 흥사단 만드신 안창호 선생인데, 그런 내용도 아예 지금 흥사단에 있는 분들도 잘 모릅니다. 흥사단, 당군, 저분이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지, 이것도 지금 교육을 안 해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드린다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요, 지금? 앞부분에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한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몰아치는 한류는 지금 어때요? 그래도 남아있는 한국의 역사 문화의 틀 속에서 어때요? 거기서 콘텐츠가 생성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우리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은
주변국 중국과 일본 그리고 국내의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어때요? 이제 친일로 가느냐 아니면 친중으로 가느냐 그 역사관에 매달려 가지고 지금 한국의 미래가 완전히 이제 묻혀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간다면 다시 이제 대한민국 어때요? 문화의 대국 이런 말 자체를 안 할 겁니다. 결국 BTS도 어때요? 중국 사람이라 하겠죠 보면요. BTS도 중국의 조선족의 BTS다 이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아마 전 세계에 소개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 문제로서 이런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제 강의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강사들이 나와서 가지고 더 제가 말씀 못 드렸던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배당받은 시간이 약 45분 50분이에요. 몇 시간 해도 모자라는데 요 시간 안에 끝내라니까 한장합니다. 제가 짧게 시간 끝낸다고. 근데 문제는 다른 강의들 이제 쭉 들어보시면서 역사의 현실을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대한사랑에서 작년에 한 5천 명이 올림픽 홀에 모여가지고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위기로 요번에 다시 위기를 기회로 요번에 전환시키기 위해서 11월 15일 날 뭐라 그러냐 전 세계 한인 조직들 1억 한류 팬들 이분들께 돼요. 전부 다 지금 이 초대장이 나갑니다. 우리 문화의 현실을 알 수 있게끔 이 세계 개천문화 축제라는 이름으로 지금 유튜브라든지 앞으로 모든 광고가 엄청나게 나갈 겁니다. 한류의 모든 한인 단체들도 나갈 거고요. 그래서 뭐냐 이번 기회로 이런 역사의 현실을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한국의 미래, 우리 문화의 가치, 브랜드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되는지 거기에 내용을 소개하는 시간을 11월 15일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일날 많이 들어오시고요. 특히 우리 한인들 해외 교포분들 2세 3세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러분들 꼭 걱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대로 이제 주변국에 의해서 역사관에 의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역사 정립 특히 2세 3세들을 위해서 우리 역사 BTS 저런 문화가 나오는 배경을 여러분들한테 참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역사 문화가 저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런 문화가 나온다는 그것을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관을 여러분들이 전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들 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짧게 2, 3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너무 속도전 해가지고 지금 잠이 안 오시죠 보면요. 중동에 강의를 딱 하니까 첫날 밤에 강의를 하니까 중동의 교포분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뭔 댓글을 하느냐 오늘 잠자기 걸렸다. 너무나 울분이 차올라가지고 이제 오늘 잠자는 건 끝났다. 이런 식으로 중동의 한인 지도자분들이 댓글을 올리더라고요. 현실이 이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미국 사회 우리 김강석 회장님 지금 우리 교포들 사이에 우리 역사관 정립하기 위해서 교과서라든지 많은 고민하고 계신데 빨리 이제 우리가 좀 자리 잡혀가지고 그 2세 3세를 위한 본격적인 교육이 우리 한인 지도자분들에 의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시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로 바로 여러분들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이완영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립니다. 바로 다음 강의를 이어갈 건데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악 듣고 2분 정도 시간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우리 동방민족의 최초의 애국가인 어아가를 다 같이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아가를 듣고 박덕규 강사님의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천천 잊지 못하오리다. 고생의 한마음 질문이 있는데요. 배달나라 영원 요새. 우리 모두 큰 활처럼 알아되리라. 지금 그 유튜브 영상으로 모아가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줌으로 접속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잠시 이 상태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모아가가 지금 유튜브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조시로세.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박덕규라고 합니다. 미주 동포 여러분, 그리고 대한사랑 회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로 제가 이제 2강으로 일본의 한국사 왜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뭐 사담을 한마디 드리면 제가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14만 회 정도가 이렇게 조회가 됐는데요. 100년 전의 이야기지만 그 지금 젊은이들이 그 영상을 찾고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물론 드라마가 재밌어서기도 하지만 지난 10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또 더 많은 공감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가 그 왜곡되는 과정은 크게 보면은 중화사관과 그리고 식민사관의 영향 때문에 잘못된 역사로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본의 한국사 왜곡, 메이지 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입니다. PPT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우리 아까 이한영 강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고대사는 특히 중국의 식민지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배웠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볼 텐데요. 먼저 중화사관의 역사 왜곡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중화사관이 뭐 다른 것이 아니고 존주양이라고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준하를 높이고 또 이렇게 그 외를 다 오랑캐로 부르는 그런 존주양이의 그런 역사관이 공자의 춘추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마천의 사기를 거치면서부터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도 고려 중엽 이후부터 이 삼국유사 제왕기, 웅제시, 동국사략을 거치면서 완전히 중국 중심의 고대사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삼국유사는 아시는 것처럼 고려 때 이련이 쓴 그 우리 고대 사서인데요. 환국, 신시, 조선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로 들어서면서 이제 제왕기가 그 6년 후에 이승유가 제왕기를 써서 임금에게 바치면서 이 제왕기에는 전후 조선으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단군 조선, 그러니까 옛 조선이 전조선과 후조선으로 나뉘는데 전조선은 단군 조선이고 후조선은 기자가 세운 기자조선이 이제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조선 초가 되면은 조선 태조 때 그
권근이 명나라 황제에게 불려가서 우리의 고대사를 이제 중화사관에서 완전히 왜곡하게 되는 응제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때는 다시 하나가 더 쪼개져서 삼조선으로 나뉩니다. 단군, 기자, 위만의 삼조선을 나뉘게 되고, 이것이 또 좀 7년 뒤에 동국사략이 편찬이 되면서 완전히 조선은 중국의 제후국이 됩니다. 예전에 봉건제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 중국에 황제가 있으면은 그 변방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의 봉건 제후국이 돼서 왕이 되면은 책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책봉을 받아야만 왕으로서 인정을 받고, 중국은 천자고 주변국 모두 이렇게 제후가 되는 그런 책봉 제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봉 제도를 완전히 확정지은 것이 바로 조선 태종 때 동국사략입니다. 동국사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태종의 왕명으로 이제 편찬을 하게 되는데요. 권근, 하륜, 이첨 등이 이렇게 편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단군, 기자, 위만의 삼조선을 설정하고, 마한을 기자의 후예로, 진안을 진나라의 유망인으로, 변안을 출자불명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의 조상은 중국 사람 또는 뿌리를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대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승유의 제왕기와도 또 다릅니다. 이승유는 제왕기에서 분명히 그 당군의 후예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동국사략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마하는 기자의 후예, 진안은 진의 유망민, 변안은 출자불명에 대해서 뿌리를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자, 동국사략의 내용을 좀 더 보면요. 거서관, 차차웅, 이사금과 같은 신라의 고유한 왕호를 비하, 천하고 촌스럽다는 것입니다. 비하단 이유로 모두 왕으로 고쳤었다. 중국의 그런 호칭을 따르게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왕, 태후, 태자 등의 칭호도 제후의 명분에 맞지 않는다 하여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제후국의 명분에 맞지 않으면은 모조리 이제 삭제를 하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제천 행사, 불교 행사, 도교 행사, 기타 여러 것들을 이단 문화 또는 강상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제후의 명분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일일이 준엄한 심판을 가하였다. 그러니까 역사 심판을 한 겁니다. 이때 중국 중심으로. 그리고 신의한 내용을 담은 신하나 전설은 황탄 불경한 것으로 여겨서 대부분 삭제하고 씻지 아니하였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뭐냐면은, 이 동국사략을 편찬한 후에 세조 때부터 예종, 성종을 거치면서 3대에 걸쳐서 우리의 고대 사설을 모두 걷어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원서적이기 때문에 다 걷어들이고, 그 뒤에 바로 성종 때 동국통감을 편찬하게 됩니다. 보시면 세조 3년에 그 포고령을 보면은 고조선 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해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편찬한 관찬 사서가 아니면 절대로 사서를 민가에서 갖지 못하도록, 소장하지 못하도록 다 걷어들이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수수령을 내리고 압수령을 내리고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관찬 사서인 동국통감이 편찬이 됩니다. 자, 동국통감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국통, 이 역사학계에서는 정통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라는 것은 이제 국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통이라는 말은 석주 이상용 선생이 쓰신 책에 보면, 서사록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국통이 어디인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국통을 기자조선, 마한, 신라로 이렇게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그래서 신진 사림이 참여함으로써 사림의 역사의식이 크게 반영되었다. 강상의 명분을 강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상의 명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주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나라가 천자국이고 그 변방으로 갈수록 제후, 경, 대부, 사, 서인 등의 오복제도를 강조하는 게 바로 강상의 명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수레나 어떤 그 궁궐을 짓거나 집을 짓거나 옷을 입거나 하는 것들이 모두 이 천자와 제후의 그 명분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분수를 지키지 못하면 참남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중화사관 역사 왜곡의 핵심은 뭐냐면 주무왕이 기자를 조선 왕에 봉한 것처럼 명태조가 조선을 제후국으로 책봉을 한 것이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소중화 의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책봉을 받은 중국의 천자로부터 책봉을 받은 제후국이다. 그것이 우리의 명분에 맞다라고 해서 이 명분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고대사를 다 사실은 왜곡을 하고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곡 이이 같은 유학자는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시어 우리 백성을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다. 우리나라는 기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하면서 이제 기자를 찬양하고 당군의 출연은 문헌상 상고할 수 없다라고 해서 신화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신화나 전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당군을 왜 상고할 수 없다 또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냐면 사실은 당군 이전에 신시 그러니까 환웅 천황이 있었고 그 이전에 또 환인 환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인정을 하고 말하게 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하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천자국이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게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군부터 그 이전의 역사를 사실은 말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화사관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당군 조선 이전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조선시대 때는 삼조선 체제를 인정을 하고 이때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됐고 마한의 어떤 70여 개의 소국으로부터 신라로 이어져서 이런 신라 정통론이라고 합니다. 마한 신라 정통론을 우리 역사의 주류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고구려나 그 이전의 부여나 이런 역사가 사실은 말살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한반도 북부에 있던 그런 우리의 역사는 오랑캐의 역사를 이렇게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민사관의 형성과 전개 과정인데요. 일본은 에도 시대, 그러니까 17세기부터 우리의 고대사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에도 시대 때 동국 통감을 자신들이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동국 통감부터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군은 스사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고대 조상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하야시 라잔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유명했던 그런 성리학자였는데 이 성리학을 배운 사람들은 태계 이항을 존경하고 또 조선의 그런 유학자들을 존경을 해서 조선을 배우자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에 하야시 가오라고 해서 라잔의 삼남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당군은 스사노의 아들이다. 그래서 일선 동조론이라는 게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 대일본 제국사를 쓰기 위한 것이었고 결국에는 조선에 대한 역사 침탈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메이지 시대입니다. 메이지 시대 때 국사안이라는 것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이 국사안은 호시노, 시게노, 구메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저술을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도반명은 신라의 주인이었다. 그래서 이란 동영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일본과 조선의 고대 영토는 쉽게 얘기하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침탈이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옛 땅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임나 일본부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1890년에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사노가 신라의 주가 되었다. 상세에 이란 이력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국민으로 하여금 한토,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한반도죠. 우리의 옛 땅이었다고 인지시키면 영토 확장의 기운을 돋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일본 양심 있는 학자가 쓴 논문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당군고입니다. 당군고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1894년에 쓴 것입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단군은 고구려인이 만든 전설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전에는 당군을 인정을 합니다. 왜? 일선 동조론과 이란 동용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당군을 인정을 하는데 이때부터는 거꾸로 당군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군이란 칭호는 불교 설화 중에 전단에서 따온 것이라고 했다. 상공유사의 당군에 관한 기술은 고구려인들이 만든 전설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조선 시대의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고구려 시대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아니고 사상이고 전설이고 그 어떤 그 꾸며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화 전설과 역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내용이요, 지금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사실은 거의 똑같습니다. 만선사관을 또 창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후에 만주 침략과 만주국 건설을 준비하면서 일선 동조를 반대했다. 일제강점기에 그런 사학자들을 식민사학자 또는 어용사학자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당시 그때그때의 어떤 정치적 문제에 따라서 자신들의 역사관 또는 역사학을 다 바꿉니다. 그때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까 당군을 인정을 했다가 부정을 하고 또 다시 인정을 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되는데요. 시라토리 구라쿠치 어떤 이 사람은 비교 언어학적 연구를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 민족의 독자성 주장을 만드는데요. 일본 민족은 세계 유례가 없는 독자적인 존재이며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형성 발전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일선 동조론과는 이질적인 것이었다. 그 이전의 내용과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제 분야에서는 정체성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후쿠다 도쿠슈라는 사람이 1904년에 한국의 경제 조직과 경제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 단계는 일본의 봉건제가 성립한 가마쿠라 시대가 보다 뒤진 10세기경의 후지와라 시대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른바 정체성론을 개진하였다. 후쿠다 도쿠조의 논에 비친 한국 사회는 일본보다도 수백 년 이상이나 낙후된 후진 정체의 사회였다. 이나바 이야키치는 1925년 쓴 조선문화사 연구에서 한국의 봉건제도가 없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진도는 일본보다 약 600년 낙후되어 있다고 했다. 이 정체성론이 이제 나중에 식민지 근대화론이 되고 지금도 여전히 일부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스스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늘 타민족, 타국가의 지배를 받아야만 근대화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체성론의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민사관의 전개 과정인데요. 이제 대일항쟁기로 이렇게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당군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니시류는 강제병탄이 되자 어용식민사학자인 이마니시류는 당군을 만들어진 신화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군은 평양, 그러니까 한반도 북부의 왕엄에서 유래된 것이고 실제로는 역사가 아니다, 신화다라는 것인데요. 이것도 왜 부정을 하게 되냐면 그 결정적인 계기는 일본의 조상신인 스사노와 당군을 같이 이렇게 합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 동조론을 통해서 이제 어떤 침략을 명분화하는 과정에서 그 강제 병탄이 되자마자 그 정치 쪽에서 당군과 스사노를 같이 모시자, 같은 조상 아니냐라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니까 이 이마니시류가 그거에 반대하기 위해 사실은 이런 논문을 쓰고 당군은 신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은 아까 그 이한영 수석본부장님 말씀한 것처럼 뭐 그 교원대 송호정 교수는 EBS에 나와서 당군은 만들어진 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은 자기가 1999년에 박사학위 논문, 그러니까 고조선 박사 1호입니다. 근데 그 처음으로 쓴 책이 뭐냐면 단군 만들어진 신화라는 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조선의 개국 전설이라는 책인데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군 전설은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남부 지역과 상관이 없다.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사를 이제 남북으로 분단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한반도 북부 그리고 한반도 남부를 분리를 시켜서 한반도 남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한국인이고 한반도 북부는 만주의 영향을 받고 만주에서 이주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사가 나오게 됩니다. 1938년에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을 하는데요. 이 조선사의 핵심은 한국사의 시공간을 축소를 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고대 국가는 4세기 후반부터 국가가 출현했고 강역,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압록강을 넘지 못했다라는 것이 바로 조선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를 중이 만든 가공담이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죠. 중이 만든 가공담이다라고 했고 스다 소키치는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불신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지금도 역사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극복을 했다고 하는데 뭘 극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사는 상고사마 마한 시대를 지나서 신라가 처음으로 나라를 열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반도 북부의 역사를 완전히 배제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사 개설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1940년에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조선사의 타율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식민사학의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타율성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만주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만주 역사에 우리 조선사를 부속의 역사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만선사관에 기초한 타율성론으로 한마디로 한국의 독자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대사에서 한국은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이 이제 심상소학 역사라고 해서 1920년에 아까 이한영 그 본부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고시대 조선반도 교수지침 1920년에 나온 그런 우리 역사를 소학교에서 우리 역사를 가르칠 때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북부는 예로부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통치했고 따라서 중국의 속국 또는 영토였다는 사실을, 남부는 조선인의 조상인 한족의 거주지로서 이 지방은 일제부터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한마디로 한반도 북부는 중국에 부속된 역사고 한반도 남부는 일본에 부속된 역사다라는 것이 바로 1920년대 그 역사 교사들에게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분단선이라고 이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한반도 북부와 남부가 분리가 된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지도는 지금 배우고 있는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은 한반도 북부와 남부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배우고, 밑에 보시면 진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진에 대해서 이게 도저히 한반도 남부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 단군 조선을 뜻하는 말인데 이 진을 처음으로 한반도 남부에 그 배치한 게 이병도시입니다. 이병도시. 그래서 뚱땅지 같이 한반도 남부에 진을 배치를 하면서 고조선을 한강 이북으로 이렇게 제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죠. 최근에 춘천 중도에서 고조선 유적이 발견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조선의 강역이었는데 이 지도상에 보면은 우리 고조선의 강역이 아닌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국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진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였나요? 그리고 중학교 국사에서 진국에 대해 왜 배우지 않나요? 고조선의 진국과 한나라의 무역을 중개했다는데 그 정도면 꽤 잘 나가던 나라 아니었을까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 안 배우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역사 교사들이 대부분 이 대답을 못 합니다. 진국에 대해서 자신들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진국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 진국에 대해서 위략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위만조선의 상, 그 정승인 역계경이 우고에게 간언을 올렸다. 근데 받아들이지 않자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 아까는 남쪽에 진국이 있다고 하는데 역사서에 보면은 동쪽의 진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만이 진번 진국이 글을 올려 천자를 아련하는 곳도 막고 통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후한서 동일전에 보면은 사마는 모두 옛 진국이다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고조선을 달리 부르는 말이 사만인데 이 사만은 모두 옛 진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백일사에는 이 진국에 대해서 명쾌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군 광경이라 하는데 이것이 곧 진국이다. 역사에서 말하는 단군 조선은 바로 이것을 말한다. 조선시대 때 이맥 선생이 태백일사를 쓰시면서 이렇게 명쾌하게 진국이 곧 단군 조선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이 조선시대 때도 인정을 했던 사실은 삼조선도 이제는 다 부정을 하고 신라, 쉽게 말하면 4세기 이후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잘라내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유학을 한 건데요. 일선 동조론이 이란 동영론으로, 그리고 나중에 단군을 부정하게 되고 이것이 또 만선사관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일선 동조론이 대두가 됩니다. 때에 따라서 정치적인 또는 국제 관계에 따라서 이 역사학이 쉽게 말하면 그때그때 이렇게 그 모습을 바꾸고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우리 역사를 찾았을 때 당시에 그 어디에도 우리의 참 역사는 없었다. 조선왕조 시기에 서술된 기존의 역사들은 4대 사관에 의해 봉건 세력의 지배를 가능하게 할 왕조사가 중화 및 소중화의 논리 아래 산만하게 편집되었다. 거기에 한반도를 침략하여 영구적으로 지배하려는 일제는 4대 사관을 변형시킨 식민사관을 급조하여 우리 역사의 정체성과 식민성을 부각시키며 식민지 국민을 형성하는 도구로서 식민사관을 악용을 했다. 쉽게 말하면 중화사관이 일제강점기가 되면은 식민사관으로 바뀌게 되고 중화사관과 식민사관에 의해서 왜곡된 뿌리를 잃어버린 우리 역사를 독립운동가들이 찾으려고 할 때 없다는 겁니다. 역사가. 그래서 그 4대 사관과 식민사관이란 두 가지 역사적 배를 동시에 청산하고 역사를 정립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독립운동가들이 역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먼저 찾으려고 했던 게 바로 역사입니다. 석주 이상용 선생이나 단재 신천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이나 그분들은 독립이 되고 난 후에 새로운 나라, 우리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역사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운동가이자 역사 학자였는데 이상용 선생의 서사록에 보면은 이런 어떤 당시의 현실을 개탄하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초에 사가의 견식이 없이 망령되이 노예의 근성으로 꾸며 오직 타인을 숭배하는 데만 힘썼다. 지금 노예사관으로 백성을 가르치고 있으니 어찌 노예 근성을 길러 참담한 지경에 들어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는가. 당시의 역사학이라든지 역사관이라든지 또 사람들이 배우는 역사라는 것이 한마디로 노예를 기른다는 것입니다. 노예를. 그래서 박은식 선생은 한국 통사라고 하는 이 비통할 통자입니다. 이 책을 쓰시게 되는데 일제 총독부가 이 통사에 놀라서 조선사 37권을 나중에 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호를 뭐라고 했냐면 태백광노라고 했습니다. 태백은 우리 한민족을 뜻하는 말이고 나라를 잃은 미친 노예다. 왜 이렇게 호를 지으셨을까요? 단재 신천 선생도 역사를 쓰는 이는 모름지기 그 나라의 주인 되는 민족을 선명히 나타내어 그를 주체로 삼아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무정신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재 선생을 민족주의, 어떤 국수적인 민족주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주류 사학계에서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민족주의가 주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도 열린 민족주의가 있고 국수적인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의 민족사는 고대사는 열린 민족주의고 민족을 주체로 내세우자는 것이지 어떤 타 민족을 배척하자 또는 지배하자 그런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이 역사적 배의 청산 시도는 철저하게 좌절되었다. 심지어 1945년 해방 이후에도 독립운동가들이 청산하고자 시도했던 역사 적폐는 아직도 살아 현재의 한국 역사까지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흔적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뭐 교육학술 분야 친일파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병도 씨인데요. 이 이병도 씨의 행적을 보면은 1919년에 와세다대학교 사학과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스승이 스다 소키치입니다. 그리고 1925년에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서 수사 간부를 지냅니다. 34년에 진단학회를 설립하는 데 참여를 합니다. 1954년에 해방이 되고 나서 친일파이기 때문에 배척이 됐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 한국 전쟁이 끝난 어수선한 그 틈을 타서 다시 이제 그 이사장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때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955년에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지냅니다. 1960년에 문교부 장관과 학술원장을 지냅니다. 1980년에 이렇게 훈장을 탑니다. 뭐 위서론 환단고 위서론자들은 그 민족 그 대배달 뭐 민족회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 우리의 고대사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그 역사학자들이 민족사학자들이 그 뭐 전두환 쉽게 얘기하면 군부 독재에 뭐 비호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거꾸로입니다. 이 친일파가 오히려 그 군사 정권의 비호를 받고 훈장을 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병도 씨와 함께 그 조선사 편수에 참여했던 신석고 씨의 행적입니다. 1929년에 경성여대, 지금의 서울대학교입니다. 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30년에 조선사 편수의 수사간부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1946년에 중등교사 교원 양성소를 설립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교원대학교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와 같은 곳인데요. 그리고 국사관을 설립을 합니다. 국사편찬위원회입니다. 1949년에 국정교과서 편찬 심의위원과 문교부 편수국장, 성균관대 교수를 경유합니다. 1962년이 문제인데요. 독립유공자 상훈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합니다. 한마디로 친일파가 독립유공자들을 상훈하는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1972년에 영남대 대학원장과 한국사연구회 조직 회장을 합니다. 를 조직하고 회장이 됩니다. 1972년에 문교부 편수국장과 성균관대 이사, 고등고시 위원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병도 씨와 신석호 씨가 한국 역사학계의 주류가 되고 태두가 됩니다. 자, 이병도 씨는 학설은 대부분이 극복이 됐고 지금은 인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면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든 그런 우리 그 고대의 사료, 사서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이병도 씨의 그 주석을 제가 보니까 980개가 있습니다. 980개.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윤내영 교수의 주석은 54개밖에 인용이 안 돼 있습니다. 자, 980개 대 54개. 윤내현 교수가 오히려 최근의 학설이고 최근의 논문들입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고.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이병도 씨의 그 인용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2013년 논문입니다. 근대 한국사학은 실질적으로 두 개 이병도에 의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근거가 있는데 이걸 부정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경에는 왕이라고 칭하며 중국의 영과 겨룰만큼 강한 나라로 성장하였다. 고조선이 기원전 4세기경이 돼서야 왕이라고 칭했고 중국의 연나라와 겨룰 만큼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기원전 3세기 무렵에는 부왕과 준왕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했다. 고조선에 부왕과 준왕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이때가 됐어야 이제 세습이 되고 강력한 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번안이죠. 번조선의 그런 왕인데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위만 조선에 대해서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만이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번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그 번조선의 그 왕이 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위만 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수용하고 철제 무기를 이용하여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라고 해서 마치
위만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 주변으로 세력을 확장한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철기 문화가 위만 조선의 건국과 연결시킨 이런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처음 일본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인성 교수의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이 내용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무제가 그 위만 정권을 이렇게 공격을 해서 결국에는 위만 정권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의 침략으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한은 고조선의 일부 영토에 낭랑현도 등 군현을 설치했다. 쉽게 얘기하면 식민지를 건설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 군현은 중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여러 나라에 전하는 창구 구실도 했다. 그래서 한의 식민지가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식민사관을 극복했다는 것인데요. 자, 복희대 교수의 논문에 보면은 그 한군은 위치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냐, 아니면 저 요소나 요동에 있었냐 하는 문제들이 지금도 논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100년간의 논쟁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엔 조선시대 때도 조선 500년 동안 이게 계속 끊임없이 논쟁을 하게 되는데요. 19세기 말에 일본의 침략을 받으면서 한군현 위치 논쟁은 사라지고 일본 학자들이 한국사 연구의 주도권과 서술권을 갖게 되면서 논쟁은 없어지고 일방적으로 한반도 평양으로 굳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설은 곧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서 대동강 유역을 낭랑군 지역으로 보기 시작했다. 대동강 유역에서 많은 무덤을 발굴했는데 중국계 유물이 많이 나오는 무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한사군 평양설이 주류가 되는 겁니다. 정설이 되고.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한반도 한사군 평양설은 조선 때부터 이미 완성이 된 것이고 정설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정설이 된 것이고 그 이전에 끊임없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고구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는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유리한 지역에 자리 잡아 성장이 빨랐다.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고구려는 정복 활동을 활발히 펼쳐 주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는 조금 순화시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기경량 씨가 교수죠, 지금은 교수가 나와서 그 TV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구려는 산악지역, 험준한 산악지역의 도읍을 정했기 때문에 주변 지역을 끊임없이 약탈하고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의아했어요. 그래서 윤내영 교수님의 책을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물론 그들이 말하는 고구려의 어떤 첫 도읍지도 잘못했지만 일제 강점기 때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말한 그 설을 그대로 어떤 비판이나 연구 없이 따르고 있지만 고구려가 왜 정복 활동을 펼쳤냐라고 하면은 고조선의 옛 영토를 옛 어떤 통치의 정신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다물 정신으로 고구려가 단군조선의 강역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 정복 전쟁을 한 것이고 복희대 교수는 다시 통일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 해석이죠. 단순히 산악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정복 활동을 통해서 누락질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고구려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과 그 반대의 그 역사성을 가지고 단군조선의 강역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수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 정반대 해석인데 교과서에는 지금 주류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대해서는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어 선진문물의 수용이 어려웠다. 그래서 신라는 정치적 발전이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과 가까우면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발전을 하고 중국과 먼 곳에 있으면 발전이 늦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그 한남고기에도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구려 태조대왕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입니다. 고구려 초기 때
그 태조대왕이 요서에 십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주류의 설과는 좀 다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구려는 아주 좁은 산골짜기의 도읍을 정했고 주변을 이제 조금씩 정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태조대왕 때 갑자기 요소 십성을 쌓았다라는 기록이 나오니까 주류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착오다, 한마디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삼국사기의 기록을 부정을 합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자기들의 어떤 통설과 반대되는 그런 게 나오면 착오다, 오기다, 위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맞는 이야기가 나오면 그것이 설령 잘못되었어도 그게 바로 진짜다. 어떤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쓰다의 폐수 압록강설도 마찬가지로 그 폐수가 그 청천강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처럼 지금도 한국 학계에서는 정설처럼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경량 씨가 쓴 역사 비평에 보면은 우리가 고대사를 이야기할 때 강역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역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고 그 주체성을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는데 이 고대사를 이야기하면 찬란한 고대사 뭐 이렇게 비하를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땅덩어리만 넓으면 그게 다냐? 왜 그런 게 바로 이제 환빠고 국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비판의 기원이 뭐냐면 이기백 교수가 1987년에 한국사 시민강좌라는 걸 엽니다. 이것은 당시에 국사교과서 파동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쉽게 얘기하면 민족사학자들이 국회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역사학자를 탄압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단군조선을 역사로 인정을 해라. 왜 역사를 인정을 안 하냐? 이건 식민사학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는데 이게 바로 뭐 어떤 역사학계를 학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탄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기백 씨가 한국사 시민강좌라는 걸 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넓은 국토를 개척하여 군사적 강대국이 되어야만 위대한 국가가 된다는 낡은 역사관 자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민족 내부로 돌려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주류 역사학계의 어떤 민족사학에 대한 저항은 이것으로 고착이 됩니다. 자, 이 동북아 역사에 대한 그런 결과가 바로 이 영상인데요.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국가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제작하는 동북아 역사 지도가 왜곡된 역사관을 반영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를 수수하고 중국의 고대 한반도 지배를 인정하는 내용이 실려서 중국이 왜곡한 역사관인 동북공정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제작하는 고조선 시대의 한반도 지도입니다. 중국 고대 국가인 한나라가 설치한 군현인 낙난과 대방이 지금의 평양 근처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역사를 왜곡하며 만든 지도와 거의 비슷한 위치입니다. 고대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중국 측 역사관이 우리가 만든 지도에도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초기 고구려의 서쪽 국경선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역시 요동반도는 중국 지배에 있었다는 동북공정의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낙난 같은 한 사군의 위치와 고구려의 영토는 동북아 역사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역사 왜곡에 동조하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도를 발간했을 경우에 중국에서 북한 사시에 북한을 차지하고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고 한국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만든 지도에 우리 거라고 표시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동북아 역사재단은 올해 말을 목표로 수차례 검증을 통해 역사 지도를 완성할 예정이라며 지금 공개된 것은 서강대에 용역을 줘서 나온 중간 결과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40억 원 넘게 들어간 국가사업에 중국과 일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편향된 역사관이 반영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역사를 팔아먹는 그런 사실은 역사학이기 때문에 매국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토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연암 박지원이 열알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서 말하는 폐수가 어딘지 일정하지 못하고 또 우리나라 선비들은 반드시 지금의 평양으로 표준을 삼아서 이러쿵저러쿵 폐수의 자리를 찾는다. 옛조선과 고구려의 지경을 알려면 먼저 여진을 우리 국경하나 치고 다음에는 폐수를 요동에 가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폐수가 일정해져야만 강역이 밝혀지고 강역이 밝혀져야만 고금의 사실이 부합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은 역사 지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일제가 우리를 조선을 강탈을 할 때도 제일 먼저 한 게 만선철도 지리부를 이렇게 하거나 그 다음에 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할 때도 먼저 해양 지도를 관측한다는 명분으로 침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지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동북아 역사 지도가 만약에 나왔다면 우리는 동북 공정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게 확고해지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그 잘못된 일이 벌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으로 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환단고기 위서론을 끊임없이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사실은 대응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환단고기가 진술한 논문이 어딨냐, 위서란 논문을 한 편이라도 읽어봐라, 뭐 그런 어떤 그 비난들을 많이 받아서 그 위서론이 과연 대세인가? 제가 RISS라고 한국 그 논문 검색 사이트에 가서 환단고기로 쳐서 검색을 해서 그 논문들이 몇 편 있는가 봤더니 123편이 나왔습니다. 이 123편 중에 환단고기 진서론, 쉽게 얘기하면 환단고기를 역사적 사서로 인정을 하고 그 내용을 연구한 논문이 110편입니다. 110편. 그리고 위서다, 가짜책이다 라고 한 논문이 13편입니다. 과연 무엇이 대세입니까? 그래서 이 결론은 중화사관, 이 고대로부터 있었고 이 중화사관에 의해서 식민사관이 이것을 이용해서 식민사관을 만들었고 이것은 지금도 동북공정이나 일제의 궁극사관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관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고 아까 이한영 본부장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11월 15일 개천문화 대축제를 통해서 전 세계 우리 그 해외 교포와 한류 팬들이 함께 이 개천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이 팬데믹 시대 때 어떤 역사를 우리는 또 그 새로 열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한번 나누는 그 축제의 장에서 이렇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고 좋은 내용을 보내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너무 기대됩니다. 한자도 맞출 수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기록이 되나요? 나중에 그 기록을 제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완용 강사님과 박덕규 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많은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또 반가운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제약이 돼 있어서 저는 또 이렇게 화상으로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주에 2차로 또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의견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궁금증이 있으면 우리 지부장님들께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주시면요 참고해서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까지 미국을 포함해서 해외 지역 모든 지역에서 함께해 주신 우리 대한사랑 그 해외 지부장님들 그리고 해외 그 대한사랑 회원님들 그리고 또 이 시간에 처음으로 접속하신 분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고 거리두기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대한사랑 이런 행사를 통해서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여러 선생님들과 또 회원분들과 함께 이렇게 거리를 좁혀가고 있으니 바로 이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도 소중하고 그리고 너무도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강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는 다음 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30일 금요일 오전 9시가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 동부 시간으로 29일 목요일이죠. 오후 8시가 됩니다. 서부는 오후 5시가 되죠. 그 시간에 다시 오늘처럼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그 박석재 대한사랑 이사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전동원 강사님을 모시고 이 두 분의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